국내에서 뮤지션들이 존경하는 뮤지션, 가수이자 작곡가죠. 윤상 씨가 남측 예술단 평양 공연의 예술 감독으로 선임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연예인으로서는 최초로 남북 실무회담 수석 대표로 나서게 됐습니다. 윤상 씨의 카운터 파트너, 다름 아닌 모두들 아시죠? 현송월 악단장입니다. 내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이뤄질 남북 뮤지션의 첫 만남, 과연 어떤 모습일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공연 구성이 아마 이번에 그 대중음악 중심으로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행사 준비를 해야 되는 관계 등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그렇게 내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누가 될까 궁금하긴 했었지만 발표되고 나고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저도 사실 남북회담을 오랫동안 취재했지만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왜냐하면 남북관계에서 이렇게 공식적인 회담에서 수석대표가 일반인이 되는 것도 굉장히 드문 케이스인데. 그렇죠. 사실 이제 윤상 씨 같이 지금 이제 음악가가 되는 건 정말 이게 특이한 케이스거든요. 네. 사실 이 회담이라는 게 굉장히 딱딱하고 의례적이고 또 북한과의 관계에 보면 여러 가지 고려할 점들이 많은데. 네. 그러니까 수석대표가 사실 윤상 씨라는 거는 굉장히 아마 저는 파격적이고 네. 북한도 놀랐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근데 보니까 이제 이게 아마 뭐 또, 일단 공연이니까 이윤상 씨 같은 경우는 사실 단순한 가수가 아니거든요. 네. 이분이 작곡가이면서 프로듀싱을 합니다.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 윤상 씨를 굉장히 좋아하지만 주변에 보면은 윤상 씨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좋아하지만 오히려 또 윤상 씨를 모르는 사람도 많은 그런 연예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협상대표로 나간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탁현민 행정관이 추천했지 않을까라는. 그게 좀 의견이 궁금했습니다. 있습니다. 도대체 저런 이 의외의 선택을 하는 사람은 누굴까 했는데 탁현민 행정관 얘기가 나오고 있군요. 워낙 탁현민 행정관이 문화예술계 쪽은 이제 발이 넓으니까 네. 아마 이제 이번 회담도 보면 그런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됐고 또 네. 이제 상대방 대표가 현송월이지 않습니까? 네. 현송월도 사실 이제 가수 출신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쪽도 그에 맞춰서 일단 아마 대표를 선정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수정님, 예. 북한에서 가수 윤상 씨를 알아요? 거의 뭐 알려지질 않았고. 그렇죠. 예, 뭐 잘 모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또 북한이 뭐 격 같은 거, 과거 같은 격을 따졌겠죠. 네. 현성월은 당중앙위원회 후보위원인데 이게 네. 무슨 대중가수 출신을 내보내느냐. 그랬겠지만 이번엔 그런 트러블이 없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북한에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금 나오게 되는 거죠. 네. 네, 지난번에 현성월이 왔을 때 그 문화부 국장을 데리고 왔었어요. 네. 근데 문화부 국장이 전에는 통일전선부 부부장이었습니다. 네. 이 강등돼가지고 문화부 국장이 됐는데 그러면 현성월이 전 통일전선부 부부장을 사석 대표로 데리고 갈 정도로 현성월을 굉장히 높여서 이렇게 수석 대표로 온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마찬가지로 윤상이 수석 대표가 간다 하더라도 통일부 국장이 보조를 하고 네. 문화체부 관광부 국장이 보조한다 그러면 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뭐 두 분 다 격을 말씀하셨는데요. 아니 뭐 굳이 공식적인 격은 아니더라도 윤상 씨 하면 이 가요계에서는 정말 내로라 하는 격이 있는 그런 인물인 것 같습니다. 윤상 씨가 남측 예술단 음악 감독으로 발탁이 되자 대중들은 물론 이 음악 전문가들까지도 아주 최적의 선택이었다라는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남북의 정서를 아우르면서 대중성까지 확보하기에 윤상 씨만한 적임자가 없다라는 평가였습니다. 윤상 씨가 뮤지션들의 뮤지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뮤지션들이 존경하는 뮤지션이고 지금 유행하는 대중음악뿐만이 아니라 오케스트라라든가 아니면은 일렉트로닉 전자음악이라든가 아니면 남미음악까지 굉장히 폭넓게 아우를 수 있는 역량이 있어서 그 양국의 그 정서가 다른데 그걸 아우르는 음악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목소리가 들어가지 않은 음악들을 분위기를 만들어내야 되는 게 있는데 대중적인 고려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없어요. 음악 전문가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럴만하다라는 이해가 됩니다. 이 앞서서 현송월 악단장이요. 우리 측 공연을 앞두고 공연장 모습을 점검하던 모습 아주 깐깐한 모습을 기억하실 텐데 윤상 씨도 굉장히 깐깐하고 이 무시할 수 없는 과거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둘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윤상 씨는 이 먼저 가요계 생활을 시작을 했었지만 나중에 또
외국에 나가서 공부를 하곤 해외파거든요. 근데 현송원 악단장 같은 경우는 해외에 나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비교를 해볼 때. 그렇죠. 이게 저 말하자면 순수파, 저 현성월은 북한의 모든 음악인들이 그렇습니다만 지금 해외 나가서 공부할 만한 여력도 안 되고 네. 그에 비해서 또 윤상 씨는 저렇게 경력을 딱 내세우니까 뉴욕에서도 공부했고 버클리 음대도 공부했고 그런 거 보면 기술적으로나 모든 면에서는 현성월보다 지금 정치 권력으로는 약하지만 네. 음악 기술적인 면에서는 훨씬 위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저 윤상 씨가 사실은 저하고 거의 동년배인데요. 아, 그래요? 네, 동년배입니다. 좀 이거 늦을 의외인데요? 수도 네. 있지만. 그런데 이제 저희들 세대에서는 대단히 존중받고 네. 인기 있었던 가수고 작곡가였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군대 갈 때 그때 김민우 씨라는 분이 이병열차 안에서. 예. 정말 그거 부르면 울면서 막 갔거든요. 그거 네. 작곡하신 분이고 네. 또 이제 자기 본인도 1990년도에 이별의 그늘이라고 아까 이제 나왔던 최고의 그 음악이죠. 명곡이죠. 최고의 명곡이었죠. 그걸 하고 그 엄청나게 전성기 때 미국으로 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버클리 음대에서 신서사이저를 전공을 하고 또 네. 주립대 가서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EDM이라고 해서 일렉트릭 댄스 뮤직을 한국에 도입해서 거의 아주 프로그레시브한 네. 그런 음악을 하는 그런 작곡가고 제작가죠. 그래서 네. 굉장히 우리 세대에서 아주 인정을 받는 분입니다. 그렇죠. 사실 윤상 씨를 아는 분들에게는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긴 합니다. 지금 이 두 사람, 현송월 단장과 윤상, 남측 예술단 음악 감독 이 두 사람을 좀 비교를 해보면요. 제가 조금 전에 굉장히 많이 궤를 달리한다라고 했지만 두 사람 사이에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신인균 대표가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EDM, 즉 전자음악을 우리나라에 최초로 도입한, 가져온 사람이 윤상 씨라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현송월 단장이 왔을 때 이 음향을 체크하고 하면서 악단이 구성된 구성 요소들을 보면 전자음악들이 굉장히 악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공통점, 전자음악으로 좀 통할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그렇죠. 사실 모란봉악단이 사실 북한에서 인기를 끈 게 뭐냐면 최초로 모란봉악단이 이제 전자 바이올린, 네. 그다음에 전자 베이스 이런 것들을 들고 나왔어요. 굉장히 또 활발하게 어떤 무대 매너를 이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이제 소녀시대 같은 그런 것들 하면서 실제 이제 전자 이 바이올린 같은 거 들고 나와서 이제 공연하기도 했거든요. 그만큼 북한의 어떤 고전적 음악을 새로운 걸로 변화시키는데 이제 현송월 단장이 굉장히 기여를 했다면 윤상 씨도 마찬가지로 지금 전통적인 발라드 쪽에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EDM이라고 하는 그런 전자음악 쪽에 상당히 이제 조예가 있기 때문에 네. 아마 두 사람이 좀 음악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아하. 굉장히 많이 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사실 예술단, 예술 감독이 음악적인 부분만 얘기하면 됐지 다른 정치적인 얘기는 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 조명이라든지 공연 장소라든지 거기에 대한 어떻게 프로그램을 할 거라든지 어떤 식으로 이제 이끌어 갈 거라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네. 아마 두 사람이 통하는 부분도 꽤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엄중하고 예민한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박사님께 여쭙겠습니다. 물론 음악 감독으로서 내일 판문점에 나가지만 이 정부 관계자들로부터 윤상 씨가 상당히 많은 주의사항이나 교육도 받아야 한다고요. 대표적인 게요. 이 호칭이라든가 말할 때 주의할 점들을 좀 교육받는다 이렇게 하는데 좀 소개를 해 주시죠. 그렇죠. 현송월 단장은 이미 단장으로서 우리가 협의해본 그 대화 일꾼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 윤상 씨는 지금 처음 대화에 나가니까. 그렇죠. 다른 음악 기술적인 문제에서는 소통이 잘 되겠지만 예를 들어 북한에 대해서 소위 최고 존엄이라고 하는 이제 김정은, 이 사람을 이제 호칭할 때 김정은 위원장 이렇게 하면 이름을 부르면 안 되죠. 네, 귀측 지도자, 북측위원장 이렇게 존칭어를 써줘야지 한국에서야 우리 대통령도 막 욕하고 그러던 습관대로 김정은이 어째서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대화에 약간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는 아마 충분히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있을 겁니다. 네. 이 두 사람 다 음악에는 굉장히 조예가 깊은 사람들이죠. 얼마 전에 현송월 단장 왔을 때 이 공연장의 음향 시설을 체크하던 깐깐한 모습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안 박사님,
불과 2달 전에 현송월 단장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공연장 음향시설을 저렇게 체크해 봤는데, 이제 거꾸로 윤상 단장이 가서 이제 북한의 음향시설을 체크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서 공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가요? 평양에도 이제 한 7, 8군데 공연할 만한 장소가 많습니다. 네. 정주영 유경체육관이라든지 그렇죠. 또 봉화극장, 이것은 인민보안성 소속이고, 또 4.25 문화회관, 이거 이제 인민무력성 소속이고, 2년 전에 7차 당대회가 거기서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뭐 평양대극장, 동평양대극장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공연 시설들은 뭐 우리에 비해서 다른 건 북한이 많이 좀 열악하지만 공연 문화예술은 이게 노동당의 선전기관이니까 잘 돼 있는데, 아마 윤상 씨가 가서 꼼꼼하게 체크를 잘 할 것이고, 그래서 뭐 공연은 상당히 성과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과거에는 뭐 음향시설이 부족해서 네. 이 음향기계를 많이 가져갔었습니다. 옛날에. 이번에 가서 또 점검을 해보고 안 되면 많은 음향기계를 우리가 가져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북한에서도 뭐 북한 예술단이 올 때 남측에 원하는 스피커의 종류와 용량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까다롭게 요구를 했던 걸 보면 북한에도 충분히 그런 시설이나 설비가 있으리라 저는 생각이 드는데 없습니까? 근데 지난번에 우리 강릉 네. 예술 그 센터에 와가지고 뭐 마이어 그렇죠. 마이어 스피커를 달라고 스피커를 했어요. 달라고 그랬었는데 우리가 처음에 그걸 준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동종의 같은 성능을 가진 네. 기기로 이제 제공한다니까 북한에 받아들였었습니다. 그런데 네. 아마도 북한의 아무리 시스템이 좋다 그래도 우리 시스템보다 못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 차량으로 아마도 상당한 음향 기구가 북한으로 가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제 윤상 씨가 지금 현송월 단장하고 만약 협의를 하게 되면 네. 아주 음악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귀측에 어떤 음향기기가 있냐. 예를 들어서 정주영 체육관에는 어떤 음향기기가 있고 메이커는 뭐고 모델은 뭐냐. 출력은 얼마 되느냐. 네. 또 여기에는 어떤 음악이 있느냐. 이런 거 딱 들어보면 이거는 고음이 아주 성능이 그렇죠. 좋은 스피커다. 이거는 딱 들으면 알겠죠. 들으면 다 알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된다면 그에 맞는 음악을 또 세팅을 할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저음이 좋은 어떤 그런 데 간다면 저음 음악 힙합이라든지 이런 걸 틀면 될 것이고 중음 고음이 좋으면 락이나 이런 걸 틀면 될 것이고 아마 이 윤상 씨가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체크하고 하는 그런 임무를 맡을 것 같습니다. 어련히 알아서 하겠습니까? 예,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윤상 씨가 어련히 알아서 체크를 잘 하리라 믿습니다.